500원의 차이를 끝까지 부정하다가 가속도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뇌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네, 1,000원짜리와 100원이 돼가지고 900원 차가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못 따라가는 걸 알고 이제 애는 이제 난리가 나고 이런 코미디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뭐랄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내용은 먼저 뭐 잘하다가 갈수록 조금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흔히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그 교육계에서 말하는 자기 주도 학습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진 공부를 하는 경우에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 동네에서 잘 한다는 학원, 잘 가르치는다고 소문난 선생님에 의존해서 이제 인기몰이식으로 이제 그 투어를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경우의 문제점은 본인에 대한 그 메타인지의 능력이 신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처럼 주어진 것들에 대한 수행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들일 경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수학의 경우에 이제 과목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나 또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하지 않는 시험의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먹히지만 고등에 올라가서 좀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주어진 그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동반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부터는 누군가의 준 소스에 의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좀 이제 미미해지고 본인의 그 학습력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지금의 학원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보면 선생님이 쭉 설명해주고 주요 유형들을 풀이해주고 풀이법에 대한 전수 그러면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뭐 정말 그 녹아내릴 정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풀이와 연습 이거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어, 갈수록 그 개념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본인의 그 수학적 능력, 그 사고력과 해석력이 필요한 부분에 접근할수록 갈수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반면에 존재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치고 나오는 경우에는 물론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존재감이 없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치고 나왔다는 거는 무언가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그 이해와 원리 위주의 학습을 하고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를 가동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좀 모르는 거에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을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본인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동반되지 않은 학습을 하게 되면 해마의 시냅스 밀도가 낮아지고 신경망이 끊어지는 그런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퇴행하는 학습을 하는 한 경우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 끊임없이 본인의 이전에 학습에서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배우는 것에 대한 연결과 이런 작업들, 사고의 연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해마의 시냅스 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신경망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탁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신경망은 그 다음 학습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 발달된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가속도와 처리량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 한번, 예, 구체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마 시냅스 밀도라는 게 참 부모님들이 이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 상태에 의해 가지고, 해석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제 모든 거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낱말로 되어 있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래서 그 외국의 그 의학 파트 같은 경우에 뭐그 이론을 바탕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이해하는 힘의 차이. 이게 도대체 이거를 이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환경의 영향을 처음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을 통해서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는데 교육을 안 해버리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님이 환경적으로 여건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코믹한 내용. 마치 골품 제도에 육두품, 사두품, 오두품, 진골, 선골처럼 마치 뭔가 계급이 있는 듯.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 사이에는 쟤는 공부머리가 있다, 공부머리가 없다. 그게 아니고 훈련을 안 했다, 훈련을 했다. 해마 시냅스 밀도가 높다, 낮다.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안 타령하고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성모 여자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복습을 쭉 해보겠는데요. 어, 2023년 4월 28일 이수신과 남은 12책의 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질문에서 우리가 특징이 뭐라 그럴까 부모님하고 앞으로 그 교육하실 때 지켜야 될 게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막 누르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간단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2책의 배만 남은 것을 본 이수신 장군의 심정을 지금 학생한테 물을 건데요. 우리부터 한번 좀 그건 모르겠네요. 저희도. 여기 다시 BRC 이사님 계신 것 같아요. 들어오실 수 잠깐만 있을걸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네. 고속도로라 뭐가 씹힌 것 같아요. 잠시만 아, 기다려주세요. 네,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실 거예요. 터널 또 긴 터널 들어가신다. 맞아요. 네. 음.
이 수업하는 사람들의 이 침묵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괴로움. 항상 말을 해서 뭔가를 끌어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요, 저희 이거. 한번 봐야지. 이런 네, 들어오셨다. 오셨네요. 네. 아, 이거 말하는데 확 꺼져가지고, 네. 음. 뭐가 에러가 계시는지? 발생했네요.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예수님. 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조승우 회장님. 네. 지금 보면 이제 12척의 배만 남은 것을 본 이순신 장군의 이제 심정을 같이 학부모님과 교류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어,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부모님은 지금 뛰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언밸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틀어제끼면 어, 느낌이 안 옵니다. 우리와 똑같은 느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냅스 밀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낮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빠르게 그걸 받아들이려면 시냅스 밀도가 높아야 돼요. 학부모가. 그럼 조성교 의원님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슬픈 이야기지만 학부모님의 뇌 상태는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실전 연습을 하는데요. 12척의 배만 원래 이제 60여 척,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원균이 뭐라 그럴까, 다 말아먹었다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갔다 오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순신의 인상도 지금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때 심정을 한번 조승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음, 네. 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순신의 인생에서, 이때 모든 걸 다 읽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이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분을 위인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이순신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리 안 들립니까?
어? 음? 그러니까 배가 원래 많았는데 다 부서지고 13척만 남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 속상할 것 같아. 아, 속상하다. 좋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고 짧게 말했는데요. 이제 자, 이번에는 자, 서지현 원장님. 서지현 원장님 안 들립니까?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네, 자, 2023년 4월 28일 날 이후에 2025년 4월이 됐을 때, 음. 이 생각 넣기 훈련이라는 부분이, 뭐라 그럴까, 결국은 안에 우리 머리 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 시냅스 밀도라는 부분을 뇌과학자들의 증명을 활용해서 이걸 투입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는 그런 변화가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당한 그 내공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한 2년 지났으니까, 2년쯤 됐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냥 좀 말 잘하게 됐네. 이렇게 막연하게 본단 말이죠. 음. 아니, 거꾸로 가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본능하고 관계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지켜야 되니까, 우상론의 일종이죠. 지켜야 되니까, 이 변화를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뇌과학이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잘 안 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내용을 조금 잠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요.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달라진 정민이의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민이 양,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일단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만들었던 배가 이제 많이 부서져서 그냥 거의 12척이 남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되게 내가 이 사람 말고 내가 먼저 나갔다면 이제 뭔가 병살들도 되게 많이 안 죽고 그냥 좀 잔잔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고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뭔가 남 자, 탓도 지금 이제 조금 어떤 정상이 보이냐면, 어른들처럼, 그 생각에 자기 생각을 넣으면서, 뭔가 끌어당기면서, 정보들을 끌어당기면서, 어, 뭔가 성숙해가는, 예. 그 실제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일어난 변화가 학교 회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말수가 작고, 이 훈련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학생을 뒤바꿔 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애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뭐 나이가 들면은 일어나는 현상, 뭐 이렇게 치부하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서진 원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술, 말하는 법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잠시 뒤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네, 서진 원장님.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엄청난 훈련이 안에 있었는데, 네, 한번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그 2년 전,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속상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거, 그냥 자기한테 지금 떠오르는 생각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치면, 생각 놓기를 충분히 한 2년 후쯤의 모습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상황을 가지고 유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전체를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역사적인 지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가 아마 이제 생각을 좀, 그러니까 왜 남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이루어지는 건 지금은 상황을 다 보는 훈련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의 시냅스 밀도가 올라갔다는 게 지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관된 걸 끌고 오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그냥 지식 말고 주변의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냥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딱 생각을 볼 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 놓기를 열심히 하면 효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벌써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벌써 오래전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밀도랑 관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 원장님, 이 학생이 네.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의 어떤 심각성은 이 파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달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6월, 7월, 8월. 그러니까 좀, 너무 듣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왔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할 때 이제 애는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제 했을 정도로 본인은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골라주시죠. 시혜 선자님. 근데 요 뒤에 걔가 지금 요가 4월 28일이고 그리고 이제 6월이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훈련법을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이 중에 그럼 어떤 거를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걔가 갖고 짓는 이제 표정이요. 네, 세 한번 번째.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걔가 이제 지금 이런 표정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걸 봤을 때 이런 표정이 나왔니? 이렇게 학생한테 지금은 깊이 있는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받고 질문하는 건 아예 안 되죠. 안 되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먼저 우리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최 원장님. 네네. 꼭 학부모님 할 때 막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이런 표정이 나올까? 아까처럼 말이 없는 이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모이고 모이면 엄청난 이제 뇌의 변화가, 즉,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 질문 받기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받다 보면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뇌가 드디어 본격적인 생각 넣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넣기가 안 되는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 시냅스 밀도가 완전히 지금 빠개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가뭄에 완전 땅이 갈라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뭐라 그럴까 이 훈련이 애한테는 좀 짜증스럽겠지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한번 답변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최수 원장님, 어떤 네네. 걸 봤을 때 이런 표정 짓나요?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놀라운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음, 눈이 동그랗게 떴으니까 좋은 거보다는 엄청 좀 충격적인 그런 네, 장면을 보거나 뉴스를 들었을 때 이런 표정이 나올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대답에 이제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강아지라면, 예를 들면, 내가 먹으려고 했던 햄을, 어느 놈이 뺏어 먹고 있네.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탐욕이라든지, 또는 실망감. 내가 좋아하던 강아지가 딴 애하고 놀고 있네. 라든지. 진짜 할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이 기능이 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경험 부족. 경험 부족. 이 부분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끌어당기는 과정인데요. 자, CS 원장님,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정도 되면은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100에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그 애가 진짜 심각한 게 아니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CS 원장님, 네네. 어, 이런 훈련이 실제 이 해마 시냅스 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 이제 일단 그 해마 시냅스 밀도를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주머니라고 비유를 해주신 표현이 참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까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에 그냥 우리가 경험이라는 거는 또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무엇을 했다는 경험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약간 반죽작용이 일어나는 게 진짜 참다운 참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주머니, 시냅스 연결을 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게 제대로 됐다면 경험이 있고 그런 작용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시냅스라도 가지고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100개 중에 1명 정도 이런 아이들은 그냥 어떤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생각 넣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듣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시냅스 밀도가 그 주머니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내가 생각하고 연결해 내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주머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때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해서 그런 아주 아이들이 없는 주머니를 하나둘 만들어 보면서 내 생각을 끌고 와보는, 내 감정을 넣어보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훈련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결과, 아까처럼 이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동맥 만드는 과정이죠. 무쇠혈관까지는 안 되고, 그런 정도의 일단 흐를 수 있는 큰 길을 터는 아까 마중물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큰 혈관 만드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실장님. 그렇다면은 좀 어떤 거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놀랄 수 있을지 한번 그것까지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까요? 약간 곤충이 곤충을 먹고 있는 것? 뭔가 곤충들의 그런 행동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답은 짧지만 뭔가 자꾸 이제 자기 견해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산 애들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고 인내를 하면 어떤 변화가 또 지금 실장님 잘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최후 버전을 좀 볼게요. 디베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는 것도 잠시 한번 볼게요. 아무리 급해도 내용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가 우리 실장님, 네. 뭐 최근에 뭐랄까 군인들이 이제 들어가고 이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상권 분립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어떤 뜻을 받아들이고 좀 이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위안한 척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글귀가 학생들도 이걸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국회가 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꼭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을 뽑은 목적하고 뭐 관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개인적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감 이제
국회란 곳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개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목소리를 대신 내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국회를 만든 목표이니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는 말로 하자면 사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야 하는 곳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룰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은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나니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이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도 봤을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목소리를 전했지만 그 목소리가 그 법을 만들어지는 데까지 닿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법을 좀 만들고 그럴 때 우리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 제가, 일단 어, 국민이 바라는 그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자, 지금, 네. 뭐,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둘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의문이 생기면 질문도 이제 제대로,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단계까지 왔어요. 음, 우리 보통 이제 디베이트가 여기 올라올 정도 되려면 그게 돼야 돼. 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수준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까 표정에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을 이게 지금 4회 파트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4회 파트입니다. 음, 지금 국회 해가지고 질문을 받아봐도 질문을 하는 거, 또 과학에 가서 연소 가지고 질문하고 질문받고 다 해본 결과, 자유자재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낼 줄 알고 답변을 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 얘는 이제 목표가 의예과로 바뀌어 버리는데 학교 수업이 잘 들리고 또록또록 정확하게 다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해마가 이제 정상으로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이게. 이게 위대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정상이 안 되는 사람이 대다수다,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질문하고서 조금 전에 처음에 그 아이가 해줬던, 그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온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아이의 느낌과 지금 정말 많이 달라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포커스에 맞는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아마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을 하셔도 어디가 중점으로 말씀을 하신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정말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또록또록 다 들린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 학년에 맞는 설명을 하실 거고 여유가 생겨서 아마 그 다른 생각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단위 시간당 퍼붓는 흡수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활발해지면서 뇌는 점점 더 발달하고 반면에 학원에 선생님들 그 강의에 의존하는 애들은 그 격차가 400원의 차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만약 뇌과학이 없었다면 이해를 이까지 비아시 연구소도 못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너무 짧고 아까도 보셨지만 증거를 다 갖고 있잖아요. 딴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다. 근데 걱정 안 합니다. 왜? 부모님이 여기에 동의하시고 가면 애는 무조건 지금은 학교에서 앞서가는 애잖아요. 이제 톱이잖아. 앞쪽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당장 결과 내려고 시험 문제 풀리고 점수 내, 아니, 초등학교 때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얘는 살아난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이 최근 겁니다. 11월 13일이니까 최근입니다. 여기다 지금 올려놓고 오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의 이론적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론적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를 바로 들이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그냥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뛰어난 애도 그 과정을 거쳐가 더 뛰어나르지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뛰어나는.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원장님. 네, 자, 제목이 이제 생각 넣기와 내과학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이제 생각 넣기가 그냥 막,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과학자들의 이론과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 이론이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그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첫 페이지에서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자, 이분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분은 이제 태어난 시점이 1900년대니까, 저기 초반에 좀 뭐라 그럴까, 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예, 이 박사님이, 뭐라 그럴까, 그 내과학을 모르는 시절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장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 구절마다 자기 생각을 넣으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 넣기의 첫 출발이 되는 근원이 되는데요. 루이스 로젠블렛이라는 이 박사님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뇌과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한마디로 문장 읽을 때 내 생각 넣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해마 시냅스 밀도 이런 걸 모르는 상태도 자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 안 하면 머리가 평범해지고, 우리 저기 사투리니까 돌탕구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서 원장님. 왜 네. 이분은 뇌과학을 모르는 시절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 저도 이제 종종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제 질문을 할 때, 어, 단어 구절 구절 끊으면서 의미를 이제 해석을 시키는 연습을 좀 시키고는 있는데, 분명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끊어서 여기까지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봐. 또 그 다음 여기까지 읽어서 생각을 해봐.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을 연결해봐. 그러면 알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의 아이들의 뇌 상태를 보면 그냥 단순히 쭉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서 알겠으면 아는 거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모르는 거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 요즘에 글을 읽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지도 경험상으로 구절마다 의미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이 연습을 시켜보면 좀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 뭐 시냅스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이제 그 구절에 대한 이제 생각 넣기를 한다는 거는 구절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들어온 거고 이것을 예전에 학습해 놓은 그 정보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 이전에 이 형성돼 있던 신경망과 신경망 사이에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의 연결 작업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강화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승 위원장님, 다음 거 또 이분의 또 말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 지금 감정 들어가잖아요. 감성, 감정.
이게 지금 그 에릭 캔델이 말한 이거가 동반이 돼야 저장이 잘 되고 장기 기억 간다는 걸. 이분이 또 뭐라 그럴까.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 참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그 시절에 이런 존재다라고. 그러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뭐 교수님 역할을 했겠습니다만 뉴욕대 뭐 이런 데 교수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자, 조승 위원장님, 이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좀 이렇게 바탕으로 그 텍스트를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그 이 경험이 동반이 안 되면 이 결과적으로 이 책 읽어봤자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 지금 학교 수업, 대학교 그 이수 과정 전부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자, 조수면 원장님 개인적 견해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감성수학 원장님, 서진 원장님. 자, 이분이 이제 1938년도 작품에 저기 뭐라 그럴까,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래, 독서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정보를 인수해야 되는데 거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럴까, 읽기는 거래다. 야, 이분의 명언인데요. 우리 그 명언에다가 있는데 어, 한마디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거래라는 거죠. 성사 안 되면 그 책은 헛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나 감성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그 책과 만남이 일어나지만 안 들어가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책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 읽어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되려면 해마 시냅스 밀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분 좀 관심 좀 가져보시고, 네. 저도 이분의 연구한 내용들을 상당히 이론적 바탕으로 해놨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그 책읽기라는 거를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책읽기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정말 많이 떠도는데, 근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이렇게 관통해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어디를 내용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가 자기 의견을 한번 달아봐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도 그 노력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음, 제가 읽기는 거래이다라는 생각, 이걸 딱 문장을 읽고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거래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아야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나 제가 글을 읽는 방식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받기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글이 저한테 주기만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받기 위해선 저도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 지식,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국은 글이라는 걸 한 문장을 읽든 한 단락을 읽든 그걸 읽고 나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나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죽. 이 반죽이 통해야만 그게 제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게 시냅스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서면 되지 않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문장을 보고 되게 반성을 했던 게 결국은 제가 책 읽기를 주입식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남는 게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 읽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하거나 제가 제 생각을 많이 넣지 않은 거죠. 그 생각이 잘 안 됐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읽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마치 학생들이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닐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안 한 느낌. 시험 기간 되면 아주 아득한 느낌. 마치 제가 그 책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하려는데 아득한 느낌. 이런 느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 거래라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 거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네. 그 문장이나 그 단락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을 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반죽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책이 온전히 내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저분이 말씀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시점. 2000년도 됐어야 드디어 이제 이분이, 요거 한번 또, CS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는 각 문장이나 구절을 읽을 때 자신의 경험, 감정, 가치관을 반영해 해석해야 한다. 네, 참,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어떤 주장,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뇌과학을 그 당시에는 이건 주장이었어요.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깨닫고 수준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걸 느꼈겠죠. 근데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냐 안 하냐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이거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요. 경험과 감정과 가치관을 반영해 해석해야 된다. 상당히 와닿아서 여기도 또 남겨놨습니다. 한 번 더 CS 원장님 이 부분에 개인적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과 진짜 거래다라는 거에서 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목만 기억나는 책들이 엄청 많아요. 기억나는 책들이 많고, 또 의외로 시간이 없어서 앞에 몇 페이지만 읽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제 뇌리에 또 제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의 글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명작들, 뭐 데미안이나 이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각각 읽어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게 그게 무슨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느끼는 감정의 폭이 다르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딱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그런 명작들을 읽었다는 거는 정말 글만 읽었던 것 같고요. 단순한 스토리 라인만 알아내는 그런 목적의 독서였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우리가 이제 삶을 하면서 내 경험이 많아지고 그 삶이 농후해졌을 때 그런 예전에 읽었던 책, 저 애들 동화책 읽어주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책 읽어주는데도 그렇게 감정이 저린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내 경험과 감정이 그 이야기들과 그러니까 녹아 맞아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앞에서는 거래가 성사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서 해석을 하면서 읽는 것이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독서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들이 이렇게 쭉. 네. 음, 감사합니다.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이분을 좀 높이 평가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뭐라 그래, 깨달음, 통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뇌과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의 그 밑바탕을 이루신 분이 아닐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뇌과학자들이 뇌과학의 이 역사적인 이 변화를 일으켰지 않.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AI도 개발이 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불가능하다라는 뭐랄까 그럴까 그 시냅스를 인위적 시냅스죠. 그걸 또 우리가 딥러닝 기술도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볼 때 뭐라 그럴까 이분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상 깊게 남는 게 문학 같은 경우는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야 된다는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은 평가하는 영역이 아니다. 그 우리나라는 문학을 평가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견해를 담아서 각자 그 길을 가야 되는데요. 자, 실장님, 자, 우리 이제 좀 친숙한 분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에릭 캔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릭 캔델은 기억 형성과 시냅스 변화의 관계를 밝힌 공로로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으며 학습과 기억은 시냅스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이제 노벨상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돌아가시고 없어요. 이때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는 이때부터는 세상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회장님 이렇게 네. 기억 형성과 시냅스의 관계 이제 이때 와서는 그때 했던 말들이 왜 그게 맞았는지가 증명이 되니까 안타깝게도 좀 생전에 이게 나왔으면 더 힘을 받으시고 그분 또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시장님 네.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서 시냅스가 느니까 이게 해마가 어떻고 뭐 하고 이제 막 말이 나오면서 학습도 되고 장기 기억이 되고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다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이걸 받아들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정말 노벨상이 저희 나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진짜 강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이놈의 뭐가 문제인지 그때 태어난 학생이 지금 몇 살이지? 2000년 지금 베이비. 25. 그러면 지금 세상을 향해 지금 날아갈 애가 돼야 되는데 요즘 25세 애들이 정치에 빠지거나 뭐에 빠져 지금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 실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2000년도에 에릭 캔델의 노벨 수상. 이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지 한 번 더 해고하시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2000년대 생각하니까 저도 아들이 6, 7살이어서 정말 일본에서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게 살았던 생각만 나는데 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살아온 게 부모로부터 배운 거, 환경을 배운 것밖에 사실은 없었고 이런 교육들은 거의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경험으로 모든 걸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그냥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들을 때는 그냥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셨고 근데 그 방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냅스를 가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근데 점점점 생활들이 나아져 가니까 아이들 학습을 다들 시키고 있으니까 점점 모든 학교 시험이든 어떤 시험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식으로 구멍을 찾아서 내고 있고 아이들은 그 구멍을 찾아가 볼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점점점 줄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와서 아이들 봤을 때 그 아이들과 지금 본 아이들은 생각하는 길이가 너무나 짧아졌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가졌다면 정말 아이들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또 워낙 도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은 더 많은 걸 알아갈 수 있고 자기 능력치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정말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좀 더 힘내서 아이들이 시냅스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능력치를 누릴 수 있게끔 학습의 능력이든 기억의 능력이든 이런 능력들을 다 가져가서 녹슬지 않는 머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수학 원장님. 이제 네. 뇌과학자와 생각 넣기, 이제 이론적 근거를. 뇌과학자들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입니다. 이 파트는요. 그래서
한번 읽고 내과학에서는 어떻게 생각 넣기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7, 8, 9쪽이요. 자, 7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중 구절마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행위는 시냅스의 활동을 증가시켜 기억을 강화합니다. 내과학자는 표현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독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뇌를 분석을 해보고 뇌파까지 꼽으면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시냅스 활동이 증가한다는 거 금방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그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전에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식과 지금 독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 사이에 연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작업 자체가 시냅스에 자극을 줘서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상호 연결작용을 그 더 강화시키고 증가시키는 작동이 돼서 시냅스 내 해마의 시냅스 활동 상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수미 원장님, 신경망들이, 즉, 신경이 계속 이리 연결하고 저리 연결하고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에 입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선생님의 내 때문에 네가 수학에 눈 떴다, 뭐 떴다. 그 결국은 뒤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잖아요. 야,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조수미 원장님. 네, 뇌과학자들이 쓰는 표현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을 넣는다. 이 생각 넣는 이 행위가 이제 결국은 개인적 경험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한 애가 아니라 그게 들어가야 해마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신경망들이 막 붙게 되는데요. 왜 부모님들은 이거를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도 안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왜 안 받아들일까요? 조승 위원장이 행복이 옆에 있는데 아니 왜 엉뚱한 길을 자꾸 가르치려고 의견 듣겠습니다. 자, 서진 원장님, 자 마지막 거 한번 읽어주세요.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할수록 해만의 시냅스 간 연결이 강화되어 기억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장기기억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뇌과학자들도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묻냐 할 정도로 짜증나겠죠. 해마 시냅스 밀도를 높이는 행위로 생각 넣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생각 넣는 거는 우리가 넣어줘야지. 왜 학생이 네가 넣을, 엉터리 정보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잠깐 고민은 아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 넣기를 하고 아이들이 글을 이렇게 자신들이 읽고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렇다면 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코치? 코치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내자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직 우리나라 구조상, 제가 우리나라를 논하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우리나라 구조상, 그 어머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걸 뭘 하다 보면 제가 그냥 도와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언을 해준 거는 부모님들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그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조언을 열심히 해주고 뭐 이게 뭐 금전적인 걸 뭘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물리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값어치를 아직 매기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다 하게 됐을 때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이게 기성세대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말하자면 결국은 모르겠어요. 여기 원장님들이는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션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정말 좀 깨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이제 저가 계속 이제 아까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이제 독서였는데 이거 보면서 또 이 한 가지 생각도 들었었어요. 요거랑은 관계가 좀 없겠지만 그동안 독서 책 몇 권 읽기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대입에도 몇 권 읽어야 되고 저희 아이들도 그걸 했죠. 열심히 몇 권 이상은 좀 읽어줘야 되겠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를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생각놓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독서를 했구나. 그러니까 남는 게 없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 때 대부분 다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읽어도 남는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책의 큰 의미도 나한테 못 줬고 읽으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이렇게 이걸 열심히 배운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 넣기가 글과 어떻게 연결되고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다양하고. 근데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이 동굴의 우상에 빠져버리면 지키려고 하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도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극복은, 결국은 시대는 바뀌는 거니까. 괜히 희생양이 되지 말고 부모들이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CS 원장님. 그래서 네네. 우리는 자꾸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전문적인 훈련들이 다 체계화돼서 어느 날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양명성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 많이, 특히 그 아인슈타인 만들기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만 골라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이론은 이제 근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생각 넣기가 그냥 우리가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부모들이 그냥 좋구나 그러면 그냥 우리들의 발상으로 착각하니까 역사도 있고 아주 뇌과학적이다 하는 부분을 오늘 달아봤고요. 하나 고르겠습니다. 쭉 보시고 과, 어디로 한번 고를까요? 과자요. 과자. 과자. 한번 과자로 해보고 단계가 맞죠? 1단계짜리인데요. 네, 네. 지금부터 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잘 보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과자는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당신은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을 해야 돼요, 제가?
네, 답을 해주세요. 네. 과자는 정말 맛있는데 조금 많이 먹을 땐 저도 이렇게 배가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하고 맛은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합성 첨가물이랑 아니면 보통 이렇게 스낵들은 튀겨서 나오는 스낵들도 많은데 그런 기름들이나 그런 재료들이 아무래도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배가 아프고 그런데 이걸 또 배가 아픈 걸 넘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나중에 나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나중에 이제 실제 훈련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면전 들어가면 이제 이게 깔려야 되잖아요. 이제, 딱 몇 개월 지나면 그런 애들이 탄생하고, 이게 이제 가능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단 사람이 개입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AI를 이용하되 사람이 개입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인간은 AI를 발로 차버릴 겁니다. 근데 사람이 끼어들면 아주 기묘하게 쓰일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AI, 사람이 없는 질문하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고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살아난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하게 되면 이런 양면성을 여기서는 잘했다 치겠습니다. 근데 파일의 종류가 바람이 됐어요. 바람을 갖고 하려니까 그날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실장님, 네. 바람 갖고 답변 바람은 주세요. 시원하지만 세게 불면 무서워요. 당신은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바람이 세게 불면 사실은 서 있기도 쉽지 않고 사실 폭풍이 왔을 때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저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 바람의 위력이란 저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이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경고를 하는데도 밖에 뭐 파도가 치는 걸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럴 때 정말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뜸은 뭐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학생에게 질문할 때,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질문할 때 효과는 뇌가 대폭발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성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부분으로서 판단을 자, 하고 우리 사유를 하면서 승호 입장에서는 본전입니다. 잘해도 그냥 하는 거고,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수학 원장님. 네. 정말 부담스러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나이와 또 네, 학교 수준, 이제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도 그 일반적인 학습의 수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서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해도 본전, 못하면 폭망 이런 케이스에 네, 해당될 것 네.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뇌가 어마어마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놀란 게요. 어떤 걸 하냐면, 우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하고도 대화가 안 돼. 교수님이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해봤습니다만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명히 교수님이 위였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교수님은 훈련 안 하잖아요. 네. 교수님 훈련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무시무시해지. 훈련의 양에 비례한다.
네. 수학 원장님.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이런 몸의 질문을 충동도 할 조절을 수밖에 하고 없다는 또 이런 거죠. 몸의 행동 또한 뭔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근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의지나 뭔가 사람의 마음으로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의지나 이런 부분도 이제 이성이라는 부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성처럼 또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지 또한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뭔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성이나 또 사람의 정신이나 이런 영혼이 없어서는 뭔가 생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지라는 이 부분과 이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차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자,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 뭐라 말을 해야 될까요? 자, 나는 그 뇌를, 이성이나 의지 부분에 대한, 저도 지금 이성이 뭔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하다 보면은 둘 다 교수 수준에 올라가요.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도와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교수를 뛰어넘으면 안 돼라는 전제를 깔고 만든 교육제도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넣기가 처음부터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해마 시냅스 밀도라는 거는 자극입니다. 이런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그날 갑자기 주제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못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마어마한 신장이 일난다. 즉, 신경망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왜 질문하기, 지금 요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양면성 질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또 하브르타성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훈련을 아주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제 딱딱 체계적으로 아마 할 거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출세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원장님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일이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전환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소감 듣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원장님 오늘 소감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그 우리가 생각 넣기와 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세상에 이제 뇌과학에 대한 그 이런 인식이라든가 지식들이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소수 몇몇 사람들만 좀 이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책이라든가 이런 영상들이라든가 찾아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생각넣기와 뇌과학과 관련된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한 좀 설명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저희가 이해하는데 또 혹은 부모님들과 그 상담 또는 대화를 나누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좀 그 독서라는 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정보를 뭐 텍스트로 사실은 말도 결국은 바꿔놓으면 텍스트인데 텍스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루이스 로젠블렛 교수님의 말씀 이제 거래라는 이 말이 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고 과연 이제 제가 예전에 학습을 할 때 혹은 지금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나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과 나의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연결 작업을 통해서 생각 넣기를 하고 있나 이런 모습들을 또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조수미 원장님 소감 듣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 교육 맞지요? 학부모님들 잘 하시고, 요 파일들 잘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예, 잘 그거를 배열을 잘 하셔가지고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자꾸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서지연 원장님 소감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와 닿았어요.